안녕하십니까, 박창모입니다. 주간정 시작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한숨을 보고 먼저 시작합니다. 오늘 2시간 걸렸습니다. 제가 주간 일정 영상 준비할 때 많이 걸려야 1시간인데요.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오래 걸렸다는 거는 참, 뭐 저희도 뭐 정치를 좀 오래 하다 보면 많이 겪습니다만은 말이 안 나오는 어이없는 장이 지난주에 연출이 됐습니다.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지난 1개월간 저는 이제 2월 13일부터 장이 한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제가 그날 네, 인버스를 정리한 날입니다. 못 잊을 것 같아요. 자, 보시죠. 코스피는 그 동기간에 한 달 동안, 이야, 이 말이 이 뭡니까 이게? 560포인트 하락했고 퍼센테이지 28%입니다. 네, 지수가 말이죠. 예. 하지만 또 지난 주간에는, 어제 금요일에는 서킷 브레이커도 걸렸죠. 서킷 브레이커는 사실, 예, 뭐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겁니다. 아침에 이제 거래가 안 되는, 20분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사건이 있었죠. 코스닥도 같이 동기간 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 2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한 달 동안요. 지난 한 달이 얼마나 우리가, 물론 이제 여기서 뭐 조금 잘 선방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냥 그거는 차치하고 보겠습니다. 대략 29%가 하락을 했고, 지난주 일주일 동안만 주간 하락률은 무려 24%였습니다. 말이 안 나오죠. 예, 그런 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맞이했고, 지난 금요일은 뭐 거의 대부분이 패닉. 저도 지금 1시간, 2시간 정도는 이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그 전에 1시간 정도는 기업들을 좀 봤는데, 뭐 저도 이제 하루에 많은 종목을 봅니다만 이 정도 빠졌어 하는 게 너무 어이없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자, 이번 주 주간 정시는 3월 16일부터 이제 내일부터인데요. 제목을 제가 국가 비상사태 선포라고 적어봤습니다. 배경화면 이제, 예, 뭐 백신이 필요하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비유를 해봤고요. 자, 미국 증시가 폭등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장 초반만 해도 뭐 약간 우리 장 후반에 좀 장이 당긴 게 있었잖아요. 뭐 캐나다에서 백신 개발을 한다. 뭐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했던 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미루지 않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우와 나스닥은 급반등을 했고, 야, 참, 저도 증시 한 20년 봤습니다만 이런 9% 하락하고 9% 오르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폭발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 먼저, 그러니까 장 후반에 이제 장을 당긴 거는, 네,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결정적이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부가적인 설명은 쭉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항상 가끔 이야기하는, 지난주 한 3월 초순만 해도 국채 금리가 너무 떨어져서 주식 다 팔고 채권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0.4까지 하락했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뭐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채권 시장도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지표가, 일단은 물론 올라가는 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국채 금리가 자꾸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게 올랐다는 말은, 네, 국채 금리가 올랐으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무슨 말 아시겠죠? 예,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거는, 물론 지금은 조금 다른 이유가 있는데, 여하튼 국채 금리 계속 떨어져 가지고 주시장에는 좋을 거 없다, 이걸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달러는 지금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데, 달러와도 상당히 빠른 시간에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지표가 조금 좋은 지표고, 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예, 공매도, 예, 참 일찍 하네요. 예, 3월 16일 내일부터 6개월 동안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예요. 공매도 금지하고 자기 주식에 대한 취득 한도, 자사주 매수를 말하는데, 예, 그래서 뭐 어제 이제 긴급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제 이제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으니까, 사이드카는 별거 아니에요. 사이드카라는 거는 프로그램 매매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거고, 서킷 브레이크는 어제 우리나라 처음으로,
그러니까 처음은 아닌데 양 시장이 같이 걸렸죠. 아침에 먼저 코스닥이 걸리고 또 장중에 코스피가 걸렸었는데 뭐 이런 건 모르셔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상승 서킷은 괜찮은데 하락 서킷은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시장은 그냥 멈추는 걸 말았는데 금요일 날 많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간 공매도는 금지된다. 이걸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원래 자기 주식을 그러니까 자사주를 말하는 건데요. 자사주를 살 수 있는 수량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하루에 살 수 있는 것도 정해져 있는데 요거를 조금 편안하게 니들 마음대로 좀 주가 방어를 원할 때는 자사주를 좀 매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유연성을 준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자기 주식 매수 수량 한도 완화를 깊이 있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사주 매수는 절대 주가 상승 요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려요. 자사주 매수라는 거는 주가가 많이 빨았을 때 회사가 자기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 한도 내에서 우리 주식이 너무 많이 빠졌으니 주주 친화 정책에서 내가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을 사겠습니다 이 말이지, 주식이 내려왔다고 자사주 매수한다고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느냐?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자 신용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또 너무 또 좋아하진 마세요. 그래서 신용 우리가 보통 140%입니까? 증권사마다. 그래서 이제 반대 매매가 속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40% 이상 확보하는 요 규정을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게 무조건 그러면 신용 융자 담보비율을 유지를 없앤단 말이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아마 약간의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그러면 나중에 깡통되면 어떡하라고 누구 책임지겠습니까? 증권사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아닌데, 여하튼 이 140% 유지해가지고 밑에 되면 반대매매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뭐 개인 투자분들한테 여하튼 주가 단기 급락을 했으니 왜냐하면 신용융자가 최근에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같은 장은 함부로 신용을 쓸 때는 아닙니다. 신용도 다 좋을 때 쓰는 건데 지난주 많이 털렸다가 어쨌든 신용융자 유지 비율을 조금 완화시켜 주겠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참 소 읽고 외양간 고치입니다만은 6개월 동안 3월 16일 내일부터니까 9월 한 15일까지 되겠군요. 9월 15일까지 공매도는 제한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공매도의 70-80%는 외국인입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주간 일정을 쭉 보면 제가 이거 정리하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은 많이 빠졌다 항상 있는 이야기인데, 많이 빠졌다는 거는 한편으로 장점이면서 한편으로는 악재도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세상은 항상 양면성을 같이 갖고 있어요. 많이 빠졌다는 건 한편으로 호재면서도 많이 빠졌다는 건 한편으로 그만큼 장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양쪽에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일요일날 대구 지역에 대해서 특별 재난구역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금요일 재료인데 애플이 물론 이제 일부 보도 자료입니다만은 중국 내 모든 매장의 재개를 시작한다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되게 좋다는 거죠. 그런 거고, 달러 강세를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봤잖아요. 여기서 봤는데 호재성 성격도 있고요. 달러가 강하다는 거는 미국 증시가 두 가지를 해석하는데, 미국으로만 자금이 몰린다 볼 수도 있고 미국 경제가 그래도 튼튼하다를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달러가 강세다는 거는 달러도 하나의 안전자산입니다.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니 당연히 우리가 주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위험자산 또는 원화 같은 경우는 약세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약간 이번 주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딱 호재, 저거는 악재 그렇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모호한 장세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미국 국채금리 반등세 9.8%까지 상승한다는 걸 호재로 적어놨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은 채권을 많이 팔아서 금리가 오른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사서, 그러니까 채권을 팔았으니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그건 아니고 지금은 약간은 이게 지난주 금요일 재료인데 지금 미국도 계속적으로 물론 한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RP를 사용하는데 계속 채권을 발행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공급 물량이 많아져 가지고 채권 가격이 내려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리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호재는 적어 놨습니다만은 지금 이 채권 금리가 반등한 결정적 이유가 채권 발행을 늘리면서 금리가 내려간 부분. 채권 가격이 그러니까 채권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채권이 공급량이 증가를 하니까 채권의 공급량이 증가를 하니까 뭐죠?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오른 부분.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이 상승은 아니에요. 잘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 채권 금리 오른 게 그래도 오르는 게 좋습니다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은 채권 금리가 오르긴 올랐는데 채권을 많이 팔아서 오른 게 아니고 오히려 채권을 많이 팔면 채권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채권 가격이 내려갔다는 거는 금리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반대로 움직이니까. 근데 지금은 채권을 많이 팔아서 금리가 올라간 게 아니고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공급이 증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는 적어놔도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은 이것도 지금 제대로 된 건 아닙니다. 안 좋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네요. 사실은 사실이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니까. 자, 국제 유가가 좀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등세라는 표현보다는 안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건 아직 좀 그 방향성을 논할 때는 아닙니다. 충분히 30달러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내가 유가 ETF나 좀 모아볼까 해서 타이거 원유스물 보시는 분들은 최대한 천천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가가 지금 30배럴당 30불은 지켜주는데 WTI가 지금 이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은 전략 비축유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전략 비축유,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정부에서 기름을 어디 기름통에다 모아둔 걸 말합니다. 어떤 뭐 유가가 뭐 쉽게 말해서 이런 그 지금 같은 상황은 아니고 뭐 기름값이 뭐 폭등을 했다든지 그때 사용하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지금 유가가 너무 떨어지고 이제 유가 떨어지게 되면은 미국 셰일 업체들이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만약에 우리가 주전자로 치면 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름통이 용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유가가 너무 떨어지니 우리가 전략 비축유를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기름을 싹 사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거 주전자에다가.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죠? 시장에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시장에 나와 있는 기름의 양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보면 감산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안정을 보이죠. 근데 한계치가 있다고 적어둔 건 뭐냐 하면은 그럼 뭐 이 주전자가 무한대입니까? 아니죠. 드럼통이 크기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략 비축률을 통해 가지고 유가를 안정화시킨다는 거는 물론 이 이야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은 막았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사우디하고 미국도 좀 안 좋아요. 예, 원래 사우디가 되게 우군인데 미국이 시리아 쪽인가? 어쨌든 그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조금 안 좋아요. 사우디 왕자가 완전 지금 빡 돌아간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제가 호재는 적어놨지만 유가 너무 아직은 30달러 무조건 지킨다 생각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30달러 밑으로 다시 내려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혹시나 기름과 관련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 지금 여기가 저점이다 이런 코스피는 충분히 지난주가 저점이다 자신있게 좀 외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코스피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는 좀 애매하구나. 코스닥은 확실해요. 487은 저점 맞아요. 네? 당근이 왜 올립니까? 네. 코스닥 487은 정말 신뢰도가 높은데 코스피는 아니죠. 네, 코스피 100포인트 정도는 하긴 뭐 코스닥도 너무 큰 소리 치면 이제 안 되겠군요. 무슨 말 아시겠죠? 유가는 지금 무조건 30달러는 지킨다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큰일 나고요. 자, 이제 공매도 제한은 어쨌든 그래도 이제 악재보다는 호재입니다. 좀 이따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연기금들이 지난주에 엄청난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안 좋은 거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판다는 거고요. 그쵸? 벌써 보면 어제도 1조 팔고 지금 뭐 10조 2달 동안에 판 게 코스피가 10조가 넘습니다. 10조가 넘어요. 그쵸? 이런 2달에 10조라는 데이터는 지금 몇 년치 볼까요? 최근 볼 필요 웬만하면 지금 데이터가 10년 전 데이터니까 뭐 거의 최근 10년 전에는 없던 데이터예요. 그쵸? 지금 이 데이터에는 2006년부터 있는 데이터인데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면 연기금이 좀 많이 들어오죠. 5,704조. 그러니까 지난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별로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서 좀 사줍니다. 1,500포인트까지 깨지니까. 요거 이제 그나마 호재로 제가 잡아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또 뒷북 하나 또 있습니다. 거의 수요일 목요일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화수로 예상을 하는데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자, 이제 악재는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낙폭 과대. 무슨 말이죠? 여전히 하락세, 매도세가 오이라는 거죠. 그건 뭐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월봉, 음봉이면 무조건 매도 오인 거죠. 가장 기본 월봉, 음봉은 매도세가 짙은 거예요. 지금이 3월 중순이니까 주봉도 지금 이 주봉을 회복하려면 너무 오래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호재는 맞긴 맞는데 역시나 매도세가 높다. 이게 매도세 우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난주와는 달라진 거예요. 왜? 주간 아까 이런 데이터가 나와버리면서 이 데이터 때문에 이번 주 전망에서는 낙폭 과대라는 이 단어가 호재도 맞지만은 악재도 맞다는 거예요. 매도세 우이니까. 그리고 이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지역 감염이 계속 확진되고 있고, 이제 미국도 이게 호재는 호재입니다. 아까 이제 국가 비상사태와 궤적을 같이 하는 건데요. 근데 왜 국가 비상사태는 호재에 적어놓고 미국의 금진 무료, 이거는 이제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이에요, 미국. 왜 금진 무료화를 악재에 적어놨냐?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차가 금진하려면 20만원 정도가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은 더 비싼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비싸가지고 애들이 차가 금진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이제 미국도 금진을 무료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무료하려니까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가 들어온 겁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2009년도 10월 신종플루 N1H1 신종플루가 이제 그 약병 이름이, 바이러스 이름이 N1H1이었는데 2009년 사건입니다. 물론 이때는 지금보다 더 죽었어요. 더 죽었는데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데이터들은 거의 10년 전과 상대 비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를 트럼프가 선포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화요일날 했었어야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미국은 연방정부입니다. 주 정부들로부터 돈을 각출을 할 수가 있어요. 돈 내놔. 지금 국가 비상사태니까 주 정부마다 미국에 51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돈 내놔. 그래가지고 얘네들 검진도 하고 백신 개발에도 우리가 돈을 써야 돼. 그러니까 사실 당연한 게 국가 비상사태가 호재가 되는 거예요. 트럼프는 물론 이걸 하고 싶진 않았겠죠. 그냥 한국도 잠깐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집권 세력들은 재난 사항을 자기 입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자기 표에 치명적 데미지입니다. 그렇죠? 이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이걸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표는 조금 얻어맞더라도 일단은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국가 비상사태 그러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검진도 무료화하고 당연히 심각해지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명분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각 주마다 돈 내놔, 이렇게 돈 내놔 가지고 우리 검진도 해야 되고 사람들도 이렇게 계속 이제 치료도 해야 돼. 근데 중앙정부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돈 내놔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악재가 아닌 거죠. 저는 이 검진 무료화, 미국의 검진 무료화, 그래서 아마 주말에 네이버 같은 데 보면 드라이브 스루라는 표현이 나왔을 건데 제가 콩글리시를 썼습니다만 차 안에서 통과하는 거, 우리가 그 스타벅스 같은 거, 맥도날드 같은 거 주문할 때 가끔 보면 이용해 보신 분 있죠.
차에서 주차장 입구에서 주문을 하고 한 바퀴 건물을 돌아서 나올 때 물건을 받아 나오죠. 그리고 지금 차 안에서 자동차 드라이버 운전 중에 검사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자체가 그런데 한번 볼까요? 한국은 지금 보면 한 8,000명 정도, 이게 오늘 0시 기준입니다. 아마 조금 더 늘었겠죠. 지금이 오후니까 저녁을 지나가는데 8,000명 정도 확진이 됐고 사망자는 75명 정도입니다. 여기서 조금 숫자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보면 확실히 확진자 수는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콜센터 이슈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는 조금 둔한데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은 확실히 조금씩.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죠? 정치 입장에서는 중국도 이제 8만 명 정도에서 멈춰 있어요. 총 14만 명 정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걸렸다고 집계가 되고 있고요. 5,600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중국이 이제 이 중에서 뭐 절반 당연히 넘죠. 근데 아시아는 괜찮아요. 일본이 어차피 자식들이 검사를 안 해가지고 숫자가 이밖에 안 나오는 거고, 재수 없으니까 빼겠습니다. 아시아는 중국은 멈추고 있고 제일 심한 데가 한국이었는데, 한국은 아까 보셨죠? 보셨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중동 이란 쪽이 지금, 근데 이란보다 지금 더 심각한 게 이란은 12,000명에 600명이잖아요. 그죠? 미국, 아메리카입니다. 미국이 지금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2,700명에 50명 이상. 불과 지난주만 해도 400명도 안 됐었어요. 그리고 유럽도 지금 심각합니다. 이탈리아는 이제 뭐 가장 높은 치사율을 보여주고 있죠. 2만 명입니다. 사망자도 뭐 하루에 200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에서 제일 나라가 좀 튼튼하던 독일 같은 경우도 3,000명, 프랑스도 뭐 4,500명, 영국까지도 1,400명, 스페인, 그러니까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애들이 지금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도 그렇고 유럽이 지금 초토화되고 있죠. 사실은 결정적으로는 여러분 많이 아시겠습니다. 이거는 이 아침에 뭐 상한가 간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지난 목요일에 미국 사건인데 결정적으로는 그때 트럼프가 오전 10시에 기자회견할 때 그때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안 생겼을 수도 있어요. 하루 있다 아니다 싶으니까 비상사태를 선포한 거죠. 물론 선포한 상태에서 또 많은 재료가 있었습니다. 뭐 캐나다 쪽에서 백신 개발에 뭐 상당히 2-3개월 내에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몇 가지 있었어요. 어쨌든 이 미국이 10% 이상 하락한 이 날은 바로 그 전날인데 지난 금요일 정시 말고 전날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이 저렇게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트럼프가 너무 방만했어요. 그쵸? 거기에 정신 상당히 실망했던 겁니다. 괜찮다. 그 다음에 뭐였죠? 유럽 사람들 한 달 동안 미국 오지 마. 딱 거기에 박살이 났던 건데 아까 우리가 본 대로 국가 비상사태 선포 자체가 미국 정식 기준으로는 그래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놨습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다시 뭐 이건 모릅니다만은 최소한 제 생각에는 이거 이번엔 진짜입니다. 10% 빠있다가 10% 올랐으니 다시까지는 안 내려갈 것 같아. 일단은 이거는 우리가 믿고 갑시다. 10% 빠있다가 10% 올랐으니까 다시 이 저점은 안 건드릴 것 같아요. 물론 이러다 또 빠지면 저도 할 말 없는데 이건 아니야 진짜. 이거는 우리가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너무 어처구니 없이 보시지 않으면 좋겠고. 자, 이제 변동성이 높은 거 악재고요. 달러가 강하다는 거는 당연히 원화가 약하다는 요인입니다. 원화가 약하다는 이야기는 뭐죠? 아무래도 한국은 지금 환율이 약하면 외국인들 주식 안 삽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환율이 지금 지난주에도 팍 뛰었었는데 다행히 지금 다시 1210원대로 좀 떨어지는 분위기예요. 어쨌든 환율은 내려와야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건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외국인 매도인데 이게 너무 세다는 겁니다. 언제 멈출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외국의 주식을 판다. 물론 이제 월요일부터 당장 공매도가 금지되니까 이제 외국인 매도가 얼마 정도 멈출지 그것만 체크하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외국인이 매수로 돌았을 거야를 기대하는 거는 너무 욕심인 것 같고요.
그쵸? 욕심인 것 같고, 어쨌든 외국인들이 전체 우리나라 공매도의 한 80% 이상이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멈출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으니 이제 매도 강도는 조금 둔화되는 쪽으로 그 정도만 보시죠. 너무 많이 보지 마요. 오케이? 자,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아까 이 차트가 나왔습니다. 막판에. 그죠? 그래서 우리 장도 월요일 날 장이 궁금하실 건데 실제적으로는 야간 선물이란 데가 6.8% 올랐어요. 그러면 곱하기 7을 하면 됩니다. 그럼 49포인트, 계략적으로 50포인트 상승 갭이 나오는데요. 이론적으로는 50포인트. 이론적으로 50포인트면은 대략 1800한 1, 20선이 나오는데 이는 이론 수치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CME 차트를 보면 12포인트까지 올랐었어요. 11포인트. 그럼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하면 한 90포인트가 오를 수 있으면 올랐었는데 장 초반에 근데 장 막판에 조금 땡겼는데 미국이 장 막판에 땡겼잖아요. 요건 조금 반응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여하튼 월요일날 뭐 최소 한 6, 70포인트 정도는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월요일날. 물론 이제 월요일 장이 한국 장이 열리기 전에 다른 악재가 없어야 된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딱 미국이 마감을 했고 이 분위기라면 월요일은 최소한 거의 지난 전날 지수 이상의 출발을 합니다. 1850선 전후 코스피는. 코스닥은 아마 갭을 메꾸겠죠. 왜? 공매도는 확실히 코스닥이 많으니까. 그죠? 공매도가 많겠죠. 뭐 최소한 좀 이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게 대표적인 공매도 종목이니까 뭐 지난 금요일날 뭐 한 66,700원에 끝났습니다만은 거의 아마 7만원대를 터치하지 않을까 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죠? 저도 계속 좋은 다른 것 중에 코스닥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괜찮다는 말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일단 요런 재료가 있다 하고 보면 되고 또 우리가 또 중국이 지급 준비를 내렸어요. 정말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요걸 대바가지로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어쨌든 돈을 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내리는 겁니까? 뭐 부동산 잡으려고? 미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원래 이렇게 정부 욕하는 사람이 아닌데 정시에 있다 보니까 올해는 욕만 늘었습니다. 저도 문재인 찍은 사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저는 처음으로 제가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저는 보수도 모르겠고 진보도 모르겠고 그냥 사람 얼굴 보고 찍었다가 망했습니다. 누굴 찍어도 아마 비슷한 결과는 나왔으려 보는데 좀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 저도. 자, 중국이 이제 주말에 지급 준비를 내렸고요. 이 효과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대략 5,500억 위안, 뭐 미국 돈으로 환산하면 790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80조 원 정도가 넘는 금액이 돈이 시장에 풀리는 겁니다. 어쨌든 돈을 그냥 많이 풀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가면 너무 길어져. 근데 중국이 또 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도록 하죠. 좀 됐죠. 일요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이거 아마 양성 나왔으면 월요일날 좀 머리 아플 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 수행원을 만났을 때 브라질 수행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트럼프도 긴급하게 기자들이 미스터 트럼프? 미국 기자들은 그렇게 부르죠. 싸가지 없이. 트럼프 했겠죠. 프레지던트 트럼프 했겠죠. 왜 검사 안 받으십니까? 했더니 트럼프가 마지못해 받았고 결과가 나왔고 보도 자료를 보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양성이었다면 좀 피곤했을 것 같아요. 인트로메딕 잡주죠. 내시경 물량 상장 왕창 나옵니다. 지금 물량 상장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차트 볼 필요 없어요. 내일은 미국의 사물 제조업 지수 있는데 뭐 당연히 좋게 나올 필요 없고 관심 없습니다. 또 중국의 얘들이 1월 지표가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는 몰아서 합니다. 근데 당연히 지금 폭망입니다. 그죠? 소매 판매, 광고업 생산도 전월 5.7%에서 전망은 마이너스입니다. YOY라는 거는 지난해 대비 연율을 말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중국 2월달, 3월달 경제지표 안 좋게 나와도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일 월요일날 중요한 게 중국이 MLF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거는 지급 준비율이고요. MLF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1월달에 내렸었어요. 2월 초인가?
내렸었는데 또 내린다고 합니다. 10bp 정도, 0.1%. 이봐, 뭐 하는 거야 한국은 진짜 짜증나게. 그리고 중요한 거, 프랑스 주재로 G7 화상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만날 수는 없고 영상으로 하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좀 우리가 기대해볼 요인입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 참 험한 날 들어오는군요. SNK 폴리텍이 최대 주주로 있는 스마트폰용 FPCA 회사, MPD라는 회사가 상장이 됩니다. 지금 이거 설명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화요일날 넘어가면 이제 화요일은 이제 뭐 일정만 볼게요. 화요일 장 미국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소매 판매 나올 건데 요거는 이제 소매 판매는 미국 소비의 이제 70%가 소비인데 보통 MOM으로 표기됩니다. 전월 대비. 아까 YOY는 전년 대비, 전년 동기. 그러니까 1년 기준. 이거는 지난달 기준이에요. MOM은. 지표 조금 안 좋게 나와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노레이라는 개별주가 무상경제 물량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이미 주가 다 빠졌으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자율주행차 중에서 모빌리언스도 이미 많이 빠졌으니까 굳이 제가 차트를 보고 왈가불가 건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라도 어차피 빠진 애들이니까. 자, 가장 중요한 게 수요일날 미국 FOMC 회의를 열리게 되는데 원래는 17일부터 합니다. 이틀간 하니까 정례회의죠.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날 새벽에 발표할 겁니다. 지지난주에 미국이 금리를 한번 내렸어요. 50bp를. 지금 1에서 1.25인데 지금 뭐 의견은 많습니다. 50bp도 많고 뭐 100bp까지 나오는데 저는 한 5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약발이 먹힐지 안 먹힐지는 몰라요. 지난번에는 참고로 약발이 안 먹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럼 어떤 상황이 있느냐? 먹히든 안 먹히든 조금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안 내리게 되면 미국 경제 괜찮다고 해석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한 공조화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공조화에 잡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폭도 중요하겠지만은 거의 인하 쪽으로 가는 게 정시에서는 그래도 인하했다고 폭등은 안 한다 하더라도 인하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날 날짜 맞춰서 아마 17일, 18일 중에서 우리나라도 임시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당장 내일 열릴지 화요일 열릴지는 지금 날짜가 안 잡혀 있는데 뭐 25bp 정도 내릴 겁니다. 완전 뒷북이죠. 욕 나옵니다.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총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 보기에 상관심 없죠. 어쨌든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전자투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강당에 모여서 주총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뭐 전자식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목요일날은 이번 주는 지표는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아까 중국 지표가 원래 중요한 건데 월요일날 이게 지금 의미가 없어졌어요. 1월달 2월달 지표 가지고 뭐 경기가 나쁘다 말하는 거는 바보 소리 들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 배열 5개 중에 0개입니다. 0개. 일본은 어차피 제로금리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금리를 동결한 것처럼 얘네들 어차피 제로금리라서 채권 금리 내려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채권 매입 같은 거 계속 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미 구로다 총재 포함해서 일본은 진행을 했어요. 추가적으로 또 확대할 확률이 높으니까 악재보다 호재가 높고요. 중국이 아까 제가 16일 정도에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LF를 0.5 정도 내릴 수, 0.1 정도 내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 만약에 내리잖아요. 아까 취준율 내렸고요. 요거는 이제 주말에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요새 말하는 게 바로 LPR입니다. 이게 지금 4.05%인데 요것도 2월 달인가 내렸어요. 요거를 이제 쪼 내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팍팍 내려 일단은 지금은.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중요한 게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 19일 날 새벽에 연준이 금리 내리는지 20일 날 중국이 LPR 내리는지 뭐 있니? 어디 갔냐? 16일 날 또 중국이 MLF 내리는지. 그러니까 월요일 날 MLF 내리고 화요일 날은 그냥 무사히 넘어가고 수요일 날은 뭐 하수에 한국도 금리 내리고 일본이 목요일 날 내리고 미국도 이날이겠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이겠죠. 19일 날 금리 내리고 중국 또 내리고 일단은 돈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수없는 일본은 춘분이라고 3월 20일 춘분이라고 휴장하고요. 한국은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한국은 슈퍼 주총데이라는 게 있는데 주총 이날 많이 몰렸다 해서 주총인데 거의 뭐 한 200기 이상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정시에 거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졌는데요. 자,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에 공매도 비중 기준으로 나눠봐서 수량 기준으로 나누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비중 기준으로 보니까 코스피는 뭐 HDC 산업개발, 아모레퍼시픽, 한온 시스템 이렇게 쭉 있습니다. CGV, SOL, 이노션이 있는데 한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못 내릴만 하니까 누른 것도 엄청 많습니다. HDC 산업개발 같은 거 충분히 공매도 누릴만 하니까 누른 거죠. 아시아나 항공이니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억울하게 밀린 게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좀 괜찮아 보이고요. 한온 시스템 좀 별로고 CGV도 어차피 누를만 하니까 누른 겁니다. 실제가 안 나오니까. SOL도 누를만 하니까 누른 거예요. 요새 별로 하지 마세요. 유가는 생각보다 정시가 더딜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노션도 누를만 하니까 누릅니다. 광고 쪽인데 뭐예요? 경기 안 좋으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광고비 줄이는 겁니다. 광고비. 올림픽도 지금 날아갈 판에 LG디스플레이 공매도 누를만 합니다. 적자. 그래서 코스피 지금 공매도 최근 1개월 매매 비중 기준으로 랭킹을 매겨보면 다 빠질 만한 주식들이에요. 이마트 요새 올랐지만은 저라도 공매도 칠 겁니다. 이건 아니죠 아직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에서 보게 되면 뭐 공매도 규제의 어떤 반사이익을 좀 노리는 기업을 한번 좁혀주세요 그러면은 아모레퍼시픽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코스피는 아모레퍼시픽 정도. 딴 애들은 어차피 공매도 아니다 하더라도 어차피 눌릴 애들이에요. 근데 아모레퍼시픽 지금 공매도가 너무 많았어요. 40%씩이. 왜 자꾸 아모레퍼시픽 왜 좋게 보십니까? 돈 풀잖아요. 돈 풀면 일단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소비주들이 반등이 제일 빨라요. 생각보다 또. 그게 포인트예요. 오케이? 자, 코스닥 한번 볼까요? 뭐 에코마이스트 워런트 같습니다. 빼고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가 비중이 좀 높고 펄어비스 게임주죠. 컴투스 게임주고 SK 머터리얼즈 일본 소재업체입니다. 파트론 카메라 모듈, 고형, 검사장비, NK맥스 개잡주입니다. 패스, 원익아이패스 반도체 전공정, 인바디, 중국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헬스케어주입니다. 최성분 부스키,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 관련주고 모두2 유행주, 코엔텍, 뭐죠? 폐기물 처리, 메이톡스, 정말 쓰레기입니다. 태웅, 뭡니까? 조선기자재, 상상인, 절대 매매하면 안 됩니다. 휴젤, 개판입니다. 그럼 이걸로 보게 되면 여기서는 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좀 전에 그런 컨셉이라면 SK 파라다이스, SK 머트리얼즈, 고영, 워직아이펜스, 코엔텍 이 정도입니다. 코엔텍 아니면은 아까 뭐였어요? 코엔텍 그리고 SK 머트리얼즈, 그죠? 파라다이스, 고영, 요런 종목들은 공매도 규제 어떤 반사익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쳐다도 안 봅니다. 저 구두로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리플레이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아까 말한 게 LPR이 이겁니다. 2월달에 4.0으로 내렸어요. 저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요거 내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중국의 기준금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조금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음 주는 또 상당히 많은 호학제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종목들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요. 어처구니 없어서 없는데 여기서 갑자기 막 2000포인트 간다든지 코스닥에 뭐 600포인트 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같은 내일 장에 또 삼성전자만 무식하게 사지 마세요. 현재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기 전까지는 삼성전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만 보고 있으면 또 안 보여요. 물론 뭐 이것저것 봐봤자 어렵기 때문에 에라이 삼성전자 하나만 사는 건 나쁜 생각은 아닌데 현대차 같은 건 봐봤자 별 재미없는 건 알아요. 그죠? 그건 아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시세가 되게 짧지 않습니까? 짧지 않고
내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뭐 LG누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나는 15만 원짜리를 갖고 있어요.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지금은 최소 일주일 동안에는 반등하면 반등하는갑다 하면 좀 지켜보시고, 그러면서 만약에 자금이 조금 있으면 짧게 매매하시고, 아직은 안심 놓을 때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너무 변동성이 커요. 그죠? 너무 변동성이 커가지고 미국도 사실 지금 이렇게 마감을 했지만 이 마감 1시간 만에 만든 차트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마이너스 10에서 10을 해놨으니까 제가 그래도 이제 다음 주는 이거는 건드리지 않겠다. 비상사태도 선포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 말했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 계속 걸려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돈을 다 푸는 이벤트가 이번 주 끝나고 나면 이제 돈풀이 이벤트가 없어. FOMC도 이번 주 끝나면 없고요. 미국 LP, 중국 어디 갔니? 중국 금리도 이번 이벤트 끝나면 다음 주는 무슨 재료로 가지고 버티겠어요. 그럼 이번 주 이런 돈을 푸는 여러 가지 금융실제 재료를 가지고 최대한 땡겨 놓으면 돼. 그러고 나왔으면 또 그 다음 주에 좀 실수가 있잖아. 그죠? 되게 지금 우리가 모두 패닉 장세인데, 이걸 40분짜리 영상입니다만은 좀 차분히 여러분들이 한번 리플레이 해보시면서 다음 주도 쉽지 않겠지만은 또 너무 또 지나친 낙감보다는 계속 좀 조심하면서 다음 주도 우리가 좀 지금 사실 뭐 제 목소리에서 좀 말도 좀 빨리 하기도 하고 또 조금 비장하기도 하고 하겠습니다만은 참 분명히 기회는 맞습니다. 기회는 오고 있고요. 되게 좀 빠른 판단도 필요하고 하는데, 기존 주식을 무리하게 추가 매수한다든지 또 무리하게 방치한다든지 그런 건 절대 안 됩니다. 딱 중심 잡고 피하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계속 눈 크게 봐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확실히 다음 주는 뭐 이거 말 못하는 바보죠. 이건 아니야. 이거의 얼정 부분은 회복하면서 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해보시도록 하죠. 뭐 엔딩이 조금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